안녕하세요. CEO 개인의 수학입니다. 최근에 그 법륜 스님의 중문즉설, 중문즉답? 네. 네, 영상을 가끔 보고 있거든요. 보고 싶어서 보는 건 아닌데, 쇼츠라든지 이런 데 이제 뜨더라고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계속 이런 종류, 알고리즘 때문에 이런 종류의 영상들이 계속 뜨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개 봤더니 계속 뜨더라고요. 알고리즘 때문에. 쭉 보면서 예전부터 좀 들던 생각인데, 법륜 스님의 중문즉설, 중문즉답 이런 영상들을 보면 거기 이제 상담 청중들 중에 질문하시는 분들의 질문들 중에 주로 이제 어떤 가족 간, 친구 간의 어떤 관계 이런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편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 와이프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식, 딸, 아들, 며느리 등등등등. 해서 법륜스님께서도 이런저런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었지만 제가 예전부터 좀 이렇게 들었던 생각들이 있거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문제.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나와 타인이겠죠. 나와 타인의 관계 문제이겠죠. 근데 법륜 스님이 중문즉설, 중문즉답에서 청중들이 질문하는 것들 중에 보면 대부분이 이제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타인, 즉 이제 나를 제외한 저 사람, 대상, 상대 그 역할을 규정하는데 본인이 해요. 이래서 나타나는 이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의 어떤 고부간의 갈등, 이거 흔하죠. 네. 며느리하고와의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던데 대부분 보면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떠나서 이 시어머니라고 하는 분들이 며느리에 대해서 아니 며느리라면 당연히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고 저런 걸 해야 되고 어느 때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저럴 때 있어서는 저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 사람의 역할을 규정을 해버려요. 근데 그 대상인 며느리인 사람은 그것까지 내 역할인가? 꼭 그 역할을 내가 해야 되나? 라는 거에서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안 좋아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부모와 자식 간, 자식과 부모 간, 간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그 역할을 규정을 하죠.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니는 나이대에 자식을 가졌다. 초등학교에서 대학, 고등학교, 아니면 심지어는 대학교까지. 그러면 부모는
대부분 이 자식에게 너는 학생이니까 당연히 공부를 해야지라는 역할을 규정을 해버려요. 근데 사실 모든 학생들이, 이 친구들이 이 나이 때에 공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나이 때에 이제 주변 친구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같이 이제 사회성을 높여가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겠죠. 공부만을 위한 게 아니니까. 근데 보통 이 부모님은 이 자식에게 그 역할을 본인들이 규정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흔히들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케이스들을 보면 대부분 부모들이 자식에게, 아니 자식이라면,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첫째라면, 둘째라면, 막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역할 규정을 해버려요.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 그럼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좀 이제 부족한 부모님들이 계시겠죠. 자식들이 거꾸로 부모의 역할을 규정하기도 해요. 아니 아빠라면, 아버지라는 사람이 당연히, 엄마라면, 어머니라는 사람이 당연히 이렇게 역할을 규정을 하거든요. 근데 모든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이 때, 그 시기에 있어서 어떤 그 사회 일반적인 이제 규범에 따라서 부모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때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제 아주 덜 성숙한 자식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겠죠. 사실 그것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런 부모한테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 부모들이 일찍이 어린 나이 때부터, 자식들이 어린 나이 때부터, 내지는 이 자식들이 뭔가 성숙하고 생각하고 자아를 찾아가는 시기에 어떤 그런 부모들 밑에서 영향을 받았다면, 그런 부모들이 자식들이 생각하는 어떤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요? 그래, 부모도 연습을 그래, 부모라는 역할도 나의 부모가, 엄마 아빠가 연습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처음이니까 그래, 힘들 수도 있겠지. 그래서 보면 그런 어떤 정말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가 깨지는 거는 내가 남에게 그 역할을 규정을 해버려서 그래요. 너는 첫째니까, 너는 아들이니까, 너는 아빠니까, 너는 엄마니까, 너는 마누라니까. 이제 쉽게 예를 들면 너는 여자니까, 마누라니까 집에서 살림하고, 너는 남자니까 밖에서 돈 벌어오고, 역할을 규정을 해버리는 거죠. 사실 이제 이런 역할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깨지고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 증문즉답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어떤 주변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는 거죠. 그런 분들 중에 대부분이 어떤 타인에 대한 역할을 내가 규정을 해버려서 생기는 문제다. 저 사람에 대한 역할을 내가 규정하지 않으면 이 관계의 문제는 발생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지 않아요. 엄마도 돈을 벌어오지 않아요. 근데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면 내가 벌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응. 어머니는 돈을 벌고 싶은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들이 있을 테고, 그런 것들 이해하고, 그러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면 내가 돈을 벌면 되는 거죠.
너는 왜 아버지인데, 너는 왜 어머니인데, 가족 부양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족 부양을 위해서 왜 돈을 벌어오지 않냐? 일을 하지 않느냐? 집안일을 하지 않느냐? 라고 역할을 규정해버려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역할을 규정하지 마세요. 넌 자식인데, 넌 왜 자식다운 짓을 하지 않냐? 학생인데 왜 공부를 하지 않냐? 역할을 규정하지 마세요. 그 존재에 있는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만 인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타인과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우리 가족하고와의 관계는 유지할 수 있다고 봐요. 유지가 된다고 보고요. 이와는 다르게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의 역할을 규정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계약관계죠, 계약관계. 흔히 얘기해서 갑을관계. 회사,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죠. 회사나 조직은 계약에 의해서 진행이 돼요. 아주 낮은 단계에서는 대학교 조발표? 대학교 발표? 발표할 때 팀을 짜잖아요. 이럴 때 이게 가장 낮은 단계에서의 어떤 계약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누구는 팀 조장을 맡고, 자료 분석, 자료 수집, PT 제작, 발표, 이런 역할들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역할이 정확하고 상세하고 분명해지면은 이 조 모임이 잘 굴러가는 거죠. 물론 기본적인 인간성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건 차치하고, 이 계약 관계에 의해서 그 역할이 명확해지면은 이 조직이나 회사는 그 관계는 잘 굴러간다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회사를 퇴사를 하는 경우 중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역할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입니다. 특히 요즘 조조소라고 하죠. 좋아요 종속이요. 보면 그냥 알바천국이나 알바몬 이런 데 보면 하는 일, 작업 이런 것도 또 대충 적어놔요. 구인 광고에 보면. 그래 놓고서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시키는 거죠. 대부분 다 그래요. 대기업도 그렇지 그럴 거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대기업은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자세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사실 이 관계가 나빠질 일이 없어요. 물론 인간성이라든지 이런 건 차치하고, 너의 역할, 부장의 역할, 팀원의 역할, 사원의 역할, 차장, 부장, 사장, 회장의 역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바로 이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역할의 범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규정을 해버리면 이제 관계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 하면서 조직생활 할 때는 이 정해져 있는 계약 관계, 갑을 관계에 따라서 각각의 역할이 규정되어지고, 그 규정된 역할을 통해서 관계가 유지되는데, 대부분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게 바로 그 계약 관계가 아닌 사람하고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쉬운 예로 이제 가족 관계인 거죠. 네. 가족 관계, 친구 관계, 뭐라고 해야 되지? 동료 관계, 뭐 이런, 네. 즉, 이제, 비계약 관계. 비계약 관계. 이런 데서는 그 상대방의 역할을 내가 역할을 규정을 해버리면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많다. 때문에 내가 엄마 아빠와 그리고 아니면 형제 아니면 친구 동료와 관계가 좋지 않다, 나쁘다 라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혹시라도 저 사람의 역할을 내가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지는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아빠랑 관계가 남편이랑 관계가 서운해졌다. 내지는 와이프랑 관계가 안 좋아졌다. 그럼 저 사람의 역할을 내가 규정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와이프, 내가 밖에서 돈을 벌어오니까 우리 와이프는 당연히 집안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근데 집안일을 하기 싫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하면 됩니다. 아주 쉬운 문제죠. 네, 하면 돼요. 그 역할을 자기가 규정을 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비계약 관계에서는. 그래서 이 비계약 관계인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고 지내려면 상대방의 역할을 내가 규정하지 않으면 된다.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하면 된다.